오늘도 문득 냉장고 문을 열고 나서 내가 뭘 꺼내러 왔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다가 누구에게 전화하려던 건지 까먹기도 하고요. 심부름을 하다가 마트에 도착해서야 정작 사려던 걸 빼먹고 올 때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들 그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깜빡함이 자꾸 반복될 때 마음속에 불쑥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설마 나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그렇게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속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혼자 걱정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못 믿겠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까봐 내가 나를 잊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하는 말에 스스로 신뢰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그게 너무 무섭고 서글프고 슬픕니다. 사람들은 보통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을 찾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고 속이 안 좋으면 소화제를 먹죠. 그런데 기억이 흐려질 때는 어떨까요? 자꾸 깜빡하는 자신에게 누구도 선뜻 말하지 못합니다. 부끄럽고 누군가 볼까봐. 이건 단지 질병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력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했고 누구와 함께 있었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나라는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런 기억이 조금씩 흐려진다는 건 나라는 존재가 조금씩 옅어지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불안한 겁니다. 주변에선 그 나이엔 다 그래요. 우리 엄마도 그래요.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꼭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루, 나의 마음, 나의 두려움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내 삶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아이 키우고 가족 돌보느라 정작 내 건강, 내 머릿속은 뒷전이었는데 이제야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괜찮을까? 이대로 더 나빠지면 어쩌지? 혹시 치매 초기인가? 혼자서만 걱정하며 그 마음을 꾹 눌러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당신의 마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어. 모두가 치매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이제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내 삶의 주인인 나 자신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챙겨야 할 때입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멍청해졌나? 정신이 흐려진 것 같아. 그럴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기억력은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변하는 능력입니다. 그건 게을러서도 정신이 없어서도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가정과 일터에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담아두고 살아왔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 학원 시간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명절 선물 목록, 은행 비밀번호, 약속 장소, 생일, 기념일, 그 모든 걸 기억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잘 해내며 살아왔다는 것, 당신의 뇌가 정말 부지런하고 충실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뇌도 잠시 쉬고 싶은 겁니다. 기억을 끌어안는 삶에서 이제는 느끼고 받아들이는 삶으로 천천히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건 퇴보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적응이고 성숙입니다. 기억을 놓쳤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흐려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기억해야 할 것보다는 마음으로 느껴야 할 것이 더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가끔씩 잊는다고 했어. 사랑을 잊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 이름이 헷갈려도 그 아이를 안아줄 때의 온기는 또렷하잖아요. 약속을 깜빡해도 그 사람을 기다리는 설렘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조금 느려졌을 뿐, 여전히 따뜻하고 살아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자책은 이제 그만하세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는 위로와 따뜻한 말을 건넬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너무 많은 것을 꾹꾹 눌러 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쓰다듬어 줄 시간입니다. 자책이 아니라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자신에게 건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오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깜빡하면 스스로 나 치매인가 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을 한참이나 내려놓고 겁을 먹고 스스로를 밀어내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치매와 건망증은 분명히 다릅니다. 건망증은 기억을 저장하거나 꺼내는 과정이 잠시 느려졌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 이름 뭐였지? 하고 기억이 안 났다가 한참 뒤에 맞다, 박 선생님 하고 떠오르죠. 이건 건망증입니다. 정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정보에 잠시 접근하는 속도가 느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다릅니다. 정보 자체가 아예 사라지거나 그 기억이 있었던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딸이 매일 찾아와도 너 누구니? 라고 묻는 것, 그 관계를 잊어버리는 것, 혹은 냄비에 불을 올려놓고 잊은 채 외출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위험이 생기는 경우, 그게 바로 치매의 신호입니다. 건망증은 생각이 안 나네 하고 스스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건망증이 있을 땐 스스로 그것을 걱정하고 의심합니다. 요즘 내가 좀 깜빡깜빡하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당신이 아직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아직 괜찮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물론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는 아닙니다. 다만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불안에만 머물지 않고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대비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운동을 하듯이 기억도 약해졌을 때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건 나를 잃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는 단순히 깜빡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증상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까요? 혹시 이런 변화들이 최근 들어 자주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같은 말을 반복해서 묻는 경우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인데도 언제 간다고 했지? 뭐 사온다고 했지? 자꾸 반복해서 묻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일시적인 건망이 아니라 단기 기억력의 저하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헷갈려 하는 경우, 자주 가던 동네에서 길을 잘 못 찾거나 집 근처임에도 방향 감각을 잃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익숙한 일을 어려워합니다. 매일 하던 요리를 갑자기 순서를 잊거나 기계 사용이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거나 가전제품 리모컨, 전화기 사용이 어색해지는 경우입니다. 넷째, 물건을 이상한 곳에 놓고 찾지 못합니다. 지갑을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컵을 화장실에 놓고 잊어버리는 경우처럼 전혀 관련 없는 장소에 물건을 두고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성격과 감정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부드러웠던 사람이 갑자기 의심이 많아지거나 화를 잘 내고 예민해지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의욕이 뚝 떨어져서 관심이 있던 일에도 무관심해지는 경우, 우울감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점점 줄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한두 가지씩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저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런 조기 징후를 빨리 알아채고 관리하면 치매로 발전하는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의심하기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몸보다 먼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당신이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뇌는 굳어간다고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제는 기억력도 끝났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단정짓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하나.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야 하듯 뇌도 꾸준히 자극을 주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뇌 기능이 모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뇌는 여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잘 안 하던 활동, 간단한 계산이나 퍼즐 맞추기, 낯선 길을 걸어보는 것,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써보는 것도 뇌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훈련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속도가 느릴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뇌를 자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생각하는 힘을 되살리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 말은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뇌는 나이보다 사용에 반응합니다. 더 많이 쓰면 더 좋아집니다. 더 따뜻하게 쓰면 더 오래 기억합니다. 하루에 단 10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반응하고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만드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영상도 그 변화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치매와 기억력 저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질문. 그럼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입니다. 기억력을 지키는 생활 습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같이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가벼운 산책도 좋고 집에서 스트레칭이나 계단 오르기만 해도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규칙적으로 잠을 자세요. 잠은 뇌가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깊게 자지 못하면 뇌는 그날의 정보를 제대로 저장하지 못합니다.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노력해 보세요. 세 번째,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비타민 B군이 풍부한 곡물과 채소, 견과류와 블루베리처럼 뇌에 좋은 식품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만나세요. 말을 하고 웃고 공감하는 것은 뇌를 움직이게 만드는 최고의 자극입니다. 가족과 자주 대화하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것도 훌륭한 뇌 활동입니다. 다섯 번째, 매일 새로운 것을 해보세요. 낯선 길을 걸어본다든지 손글씨를 써보거나 하루 한 문장을 외워본다든지 작은 변화가 뇌를 깨어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어렵더라도 하루에 단 하나만 실천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내 기억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 마음입니다. 기억력을 지킨다는 건 단지 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삶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특별한 것도 거창한 목표도 아닙니다. 조용히 나를 아끼는 습관. 그게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디뎠습니다.